자, 모든이나 어떤이 포함된 명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은 숙제를 했다. 여러분의 반에 한 명이 반에 학생이 뭐 한 30명 있는데 모든 학생이 숙제를 다 했다. 자,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학생, 말 그대로 이제 3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숙제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학생이 숙제를 했다. 이 숙제를 했다라는 것을 숙제한 학생, X는 숙제를 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P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 집합 P가 U랑 똑같아야지 참이 되고요. P와 U가 만약에 똑같지 않다 그러면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숙제를 했다 이게 참이 되려면 숙제한 학생이 정말 모든 학생인 거 경우에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이 숙제를 했다. 자,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번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번에 여기까지 숙제하라고 했는데 기억 맞지? 뭐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은 이제 안 한 거죠. 안 해가지고 학생 그런 적 없는데요? 막 이제 구라치면서 잡아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모범생 학생은 또 눈치 없게 다 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야 저기 민식이는 했네 하면서 내준 거 맞네 숙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숙제를 했다는 거는 이게 참이 되려면은 3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숙제를 하면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한 명도 숙제를 안 했어. 공집합이야. 숙제를 한 학생의 X는 숙제를 했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보시면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이게 공집합이야. 숙제를 한 명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했다는 얘기니까, 그죠? 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과 모든의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자, 모든은 정말 모든 학생이 다 한 거고, 어떤은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모든을 생략해도 돼요. 학생이 숙제를 했다. 학생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 학생은 무조건 숙제를 했다. 그래서 모두가 일반적으로 모두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모든과 어떤을 이제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자, 모든과 어떤 명제의 부정을 한번 볼게요. 자, 모든 학생이 숙제했다. 이거를 부정하면 뭘까요? 자, 모든 학생이 숙제했다를 부정하면 뭘까요? 모든 학생이 숙제를 안 했달까요? 모든 학생이 숙제를 안 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거가 뭐냐라고 저번에 배운 거는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정확히는 이제 진리집합이 여집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숙제를 했을 수도 있고 모든 학생이 숙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만 숙제를 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숙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학생이 숙제했다의 부정은 모든 학생이 숙제를 안 했다가 아니에요.
어, 모든 학생이 숙제를 했다의 부정은 모든 학생이 숙제를 안 한 경우와 그리고 또는 어떤 학생이 숙제를 안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부정은 어떤 학생은 숙제를 안 했다가 되겠죠. 어떤 학생은 숙제를 안 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적어보면 모든을 이제 이렇게 적을게요. 모든 학생이 숙제를 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모든 학생이 숙제를 안 한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학생이 숙제를 한 경우 있겠죠. 일부 학생만 숙제를 했으면 일부 학생은 숙제를 안 했겠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숙제를 했다라는 경우가 부정되면은 이걸 부정하면은 남은 건 이거 두 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부정을 모든 학생이 숙제를 안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경우가 빠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전체가 이거의 부정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돼야 되니까 표현을 할 때 일부가 숙제를 했다 또는 일부가 숙제를 안 했다 그리고 모두 숙제 안 했다 요 표현이 요 의미가 모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에. 오케이. 그래서 어떤 학생은 숙제를 안 했다. 자, 한 명이라도 숙제를 안 했으면은 한 명이라도 숙제를 안 한 경우를 이제 모두 포함하는 이런 명제가 부정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모드는 어떤으로 바뀌고요. 조건 이제 P는 not P로 바뀝니다. 오케이. 숙제했다가 숙제 안 했다로 바뀌고요. 다음에 모드는 어떤으로 바뀌어서 어떤 학생은 숙제를 안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어떤 학생이 숙제를 했다. 이거의 부정은 뭘까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모든 학생이 숙제를 했거나 모두 안 했거나 일부 학생이 숙제를 했고 일부 학생은 안 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 어떤 학생이 숙제를 한 경우는 이거 두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부정은 어떤 학생이 숙제를 안 했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오케이? 이게 부정이 아니고 왜요? 어떤 학생이 숙제를 안 했다는 것은 어떤 학생은 숙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은 말했듯이 진리집합이 완전 반대가 돼야 돼요. 여집합이 돼야 돼요. 여집합이. 그래서 전체 경우 수를 따져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정확하게 이제 반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숙제를 했다는 거는 모든 학생이 숙제를 한 경우랑 일부 학생이 숙제를 한 경우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고 그럼 그거의 부정은 모든 학생이 숙제를 안 했다가 되야겠죠. 그렇죠? 이게 부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학생이 숙제를 안 했다가 이제 맞는 겁니다. 부정이. 그래서 어떤 학생이 숙제를 했다가 참이면 모든 학생이 숙제를 안 했다는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확실하게. 그렇죠? 어떤 학생이 숙제를 했다가 참이면 어떤 학생이 숙제를 안 했다도 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 결과적으로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부정할 때.
자, 봅시다. 17번 1, 2, 3, 4에 대해서 자, x가 u에 포함될 때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모든 x에 대해서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모든 x에 대해서 x는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x가 5보다 작은 것의 진리 집합은 어때요? 어쨌든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어떤 내용 중에서 5보다 작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1, 2, 3, 4죠. P는 1, 2, 3, 4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전체 집합과 똑같죠. 그래서 P와 U가 같기 때문에 참입니다. 오케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떤 다음 문제 부정을 말하시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다. 자, 이게 부정이 뭐라고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달까요? 모든 x가 0보다 작다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모든 x가 0보다 크다. 이 경우의 부정은 모든 x가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일부 x가 0보다 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모든 x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겠죠. 작거나 같은 경우. 일부 x가 0보다 크면은 일부 x는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의 부정은 일부 x가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거죠. 그쵸?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일부 x는 이 경우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 어떤 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